I'm calling for my daughter, Zoraida Bartolome. We haven't heard from her or her husband or her children during the whole day. No answering the phone. If somebody can go by the house and check them. Okay, give me 1 second. Did you last hear from your daughter? Last night. Last night? Okay. Mm-hmm. Okay, I'm going to send officers over to check on her, and somebody will give you a call back, okay?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it. Oh, Thank no you. problem. That's what we're here for. 2023년 9월 17일 일요일 저녁 8시 43분 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다급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한 가정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는 32세 딸 조라이다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전화에 빠르게 응답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상했으며 또한 평소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위인 38세의 알베르토도 그날 아침 직장에 연락도 하지 않고 결근했다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딸의 가족은 몇 달 전 시카고 로미오빌에 위치한 꿈에 그리던 자신들의 집을 구입했으며 부부의 두 아들인 10세 에이드리안과 7세 디에고 그리고 3마리의 애완견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한 경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세 대의 차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유난히 조용했으며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러 창문을 통해 손전등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Hey, I got a TV knocked over and a coffee table knocked over. 불길한 예감이 든 경찰은 뒷마당을 통해 선룸으로 들어갔고 창문을 통해 집안에서 죽어있는 2마리 개를 발견했습니다. Oh God, dogs are dead. 2 dead dogs. I need more units here. Hold this. 추가 지원이 도착한 후 경찰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경악할 만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마리의 개가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개들은 최후의 순간에 필사적으로 앞문을 긁으며 탈출을 시도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범벅이가 된 남편 알베르토는 복도에서 사망한 채 쓰러져 있었고 그의 등에서 발견된 총상들로 보아 도망가는 중에 공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끔찍한 발견은 침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잠겨있던 문이 발로 차여 열린 흔적이 있었고 곳곳에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조라이다는 침입자를 막아내려 애썼지만 결국 압도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여러 차례 총에 맞아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침대에서 처형 방식으로 총살당했고 조라이다는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탄피가 널려 있었으며 마치 미국 중서부에 활동하고 있는 카르텔의 소행인 것처럼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쓴 F 글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범인이 일부러 가구를 넘어뜨리고 거실벽에 욕설을 쓰려고 했으나 F까지만 칠하고 페인트통이 고장나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기에 수사관들은 알베르토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알베르토가 가족들을 모두 죽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베르토의 등에 다수의 총상이 발견되고 그가 도망치려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이 이론은 신속하게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문 근처의 발톱 자국과 동물의 배설물은 모든 것을 목격하고 공포에 빠져있던 개들이 아마도 마지막에 살해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토요일 밤 9시부터 일요일 새벽 5시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알베르토와 조라이다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정적인 문제가 없고 마약이나 갱단과의 연관성이나 이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범죄가 카르텔 범죄 수법과 유사하다고 의심한 로미오빌 경찰은 FBI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뉴스를 들은 이웃들도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The fact that nobody heard anything and these houses are pretty close together is very sinister. This is devastating to me. I mean, I've been crying on and off all day. 수사관들은 조라이다가 근무했던 제조업체에 방문해 그녀의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동료들은 조라이다가 사망하기 몇 주 전부터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 메시지들을 자신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들은 조라이다에게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나다니엘과의 불륜관계를 끝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30세 조라이다와 32세 나다니엘은 약 4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둘이 관계를 시작하고 한 달 후부터 익명의 메시지들이 시작되었고 이 메시지들은 점차 위협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메시지들은 조라이다가 나다니엘과 계속 만남으로써 그녀의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위협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알베르토도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당신의 멍청한 아내 때문에 아이들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나다니엘을 조사하기 위해 그의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18살 연상인 에르멜린다와 8년간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는 그녀를 약혼녀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4개월 전부터 조라이다와 은밀하게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Did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this? Okay. You know, I have to ask, and you know that your number is going to be in her phone, and we're going to find your text messages, and we're going to find that stuff, and I want to get a surprise later on that you guys are fighting, or that there was something going on between you two, or just three of you that I don't know about, you know? Nothing like that. Nobody was threatening anybody or fighting. 나다니엘은 조라이다는 자신에게 천사 같은 여자로 그녀를 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라이다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알베르토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다니엘이 세컨잡으로 블랙베어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보안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랙베어 시큐리티는 개인 및 기업 보안 서비스와 총기 수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는 여러 총기를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렸는데 그는 2016년 폭행 혐의 이후 법적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보안 서비스를 광고하고 온라인에 무장한 자신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9월 14일에 그가 일찍 퇴근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동료들은 조퇴하기 전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매우 화난 것처럼 씩씩거렸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나다니엘의 약혼녀인 50세 에르멜린다와 대화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경찰은 나다니엘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사는 에르멜린다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그녀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We're investigating a murder. Okay? So we have retrieved those messages. All right? We've read them. They're pretty clear that somebody's pretty upset at the victim. Okay? 형사들은 에르멜린다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가 받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차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르멜린다는 조금 전에 나다니엘과 대화를 나누며 경찰이 그를 살인사건 때문에 찾아왔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가 피해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I didn't know that. You didn't know what? That he was having an affair. When did you find that out? Right now? Right now. 그녀는 나다니엘이 2017년과 2019년에도 바람을 피우다 걸렸었다고 말합니다. So then I had a party at my house. I fell asleep and apparently he said someone kissed him and that was
So I don't know, maybe it was 2019. And he said, no, she kissed me and that was it. Come on. We're all drunk. You know him better than we do. So He said that he was no longer going to do that. Why I'm upset. 그녀는 조라이다와 알베르토를 만난 적도 없었고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사건 발생 전인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다나니엘은 그녀와 집에 있었고 밖에 나간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에르멜린다의 딸도 다나니엘이 주말 동안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Does he own guns? No. No. 형사는 나다니엘이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물었고 에르멜린다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링도어벨, 휴대전화 기지국, CCTV 등 추가적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용의자 차량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차량은 나다니엘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주요 용의자로 부상하면서 그가 직장에서 사귀던 여성의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동기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에르멜린다의 가족은 그녀로부터 내 손주들을 잘 돌봐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에르멜린다 가족은 그녀에게 전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가족 추적 앱을 사용하여 그녀의 움직임을 잠시 추적할 수 있었지만 그날 밤 그녀의 전화가 꺼졌습니다. 5명의 자녀와 5명의 손주를 둔 에르멜린다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은 그녀의 가족에게 악몽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에르멜린다의 가족은 그녀가 나다니엘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다니엘의 이상한 행동이 가족들의 걱정을 증폭시켰습니다. 에르멜린다의 셋째 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망상에 빠져서 누군가 자신을 계속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초인종 카메라의 렌즈와 심지어 텔레비전의 빨간 불빛까지 테이프로 덮었고 누군가 그 테이프를 제거하면 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또한 나다니엘은 여러 개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은 그가 에르멜린다에게 나쁜 짓을 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경찰은 나다니엘과 에르멜린다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신속하게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수사기관은 도주 중이던 나다니엘과 에르멜린다를 추적하여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오클라호마 카투사에 있는 월마트에서 나다니엘의 차량을 찾아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월마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자제품과 화장품 구역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녔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보아 에르멜린다가 강제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구로 나오면서 장난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웃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카투사 경찰은 월마트 주차장에서 그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의 차가 움직이자 경찰은 즉시 사이렌을 켜고 뒤를 쫓았고 나다니엘이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추격은 나다니엘의 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불에 타면서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차량이 불타오르는 와중에 나다니엘은 에르멜린다의 머리에 총을 쏜 후 자신에게도 발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큰 부상을 입은 에르멜린다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사망하면서 조라이다 가족 살인 사건에 대한 많은 질문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나다니엘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였으나 경찰의 1년간 철저한 수사 끝에 에르멜린다가 사건의 진짜 배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젊은 여자들과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나다니엘 때문에 에르멜린다는 질투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짜 계정과 모바일 앱을 통해 만들어낸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르텔 조직에 있는 가상인물을 만들어 2021년 12월부터 나다니엘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가상인물로 나다니엘이 카르텔의 조직이 되었다고 믿게 만들었고 멋진 카르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바람을 피우지 말고 약혼자인 에르멜린다에 충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짓말은 고조되었고
에르멜린다는 가상인물을 통해 나다니엘이 위험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으며 어떤 잘못된 행동도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세뇌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꾸준히 메시지를 받은 나다니엘은 2003년 9월에는 완전히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카르텔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라이다 가족 몰살 사건 발생 이틀 전 나다니엘은 조직 내에 배신자가 있으며 그 배신자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문자를 가상인물 카르텔에게 받았습니다. 이윽고 배신자는 바로 조라이다이며 그녀는 당신을 죽이기 위해 사랑하는 척 연기하고 있으니 속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라이다를 죽이지 않으면 그녀가 먼저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렇게 에르멜린다는 자신이 만든 카르텔을 통해 조라이다를 죽일 것을 나다니엘에게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나다니엘은 조라이다의 동네를 돌아다니며 CCTV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며 살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2023년 9월 17일 새벽 3시 30분경 에르멜린다가 운전해서 나다니엘을 조라이다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는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나다니엘은 창문 스크린을 자르고 잠겨있지 않은 주방문으로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알베르토는 무기를 든 나다니엘을 발견하고 침실로 도망치려 했으나 여러 차례 총격을 받고 복도에서 사망했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조라이다가 침실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나다니엘이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들어왔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그녀의 머리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에이드리안과 디에고를 살해했습니다. 나다니엘은 벽에 낙서를 하여 불량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위장한 후 공포에 떨고 있는 3마리의 애완견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그는 카르텔에게 임무 완수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는 에르멜린다가 들고 있는 전화기로 전송되었습니다. 에르멜린다는 조라이다의 집 근처 어두운 곳에 차를 주차하고 앉아 있었으며 나다니엘이 일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궁지에 몰린 나다니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기가 저지른 살인을 울면서 고백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왜 아이들까지 죽였는지 나다니엘에게 물었고 그는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소름 끼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